누가 먼저 펜을 들어야 하는지 아무도 말 안 했는데요. 탁자 위 서류들의 각도가 조금씩 정렬되는 걸 보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세림은 타임라인 보드의 마지막 칸 옆에 빈 포스트잇을 붙였고요. 손끝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가볍게 울리자 마음속 망설임도 잠깐 흔들렸죠. 그 흔들림이 사라지기 전에 세림은 펜을 세워 오늘 합의의 이름을 적을 자리라고 조용히 정해 놓았어요. 유지호는 접수 내역 묶음을 한 번 더 훑었어요. 종이 가장자리마다 작은 접힘이 있었고요. 그 접힘이 오늘의 동선을 따라온 발자국처럼 보였죠. 불필요한 문장을 줄여달라는 빨간 밑줄이 두세 군데 있었는데요. 유지호는 줄을 한 칸씩 지우고 체크박스를 채워 넣었어요. 지워진 자리에는 공백이 아니라 기준이 생겼고요. 기준이 생기자 모두의 시선이 같은 줄로 모였습니다. 한 명자는 깍지를 꼈다가 풀었어요. 손등의 혈관이 또렷하게 솟았는데요. 오늘은 감정으로 누르지 않고 약속으로 묶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분노는 오래가지만 이름을 구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웠다고 한 명자는 마음속 문장을 짧게 고쳐 썼어요. 유재민은 촛대 받침을 반바퀴만 돌려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도망가는 대신 자리를 지켜야 했죠. 손끝에서 미세하게 덜컥하는 느낌이 전해지자 마음도 그만큼 멈춰 서더라고요. 그는 물컵을 반만 채워두고 컵의 물결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나경은 술잔을 2cm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작은 왕복이 지금의 긴장을 가릴 만큼 요란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하더라고요. 나경은 손가락을 폭의 탁자 위에 올려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를 붙잡았어요. 오소진은 송신 로그를 닫아 아이콘들을 한 줄로 세웠어요. 초록 체크 3개가 연달아 켜져 있었고요. 각각 동결, 통지, 회신의 순서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죠. 알림을 비상 탭으로 옮겨두자 머릿속 소음이 줄었고요. 그 빈자리에 조건 문장들이 또렷하게 들어올 준비가 됐습니다. 강대식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들고 마룻바닥의 옹이를 바라봤어요. 숨길 수 있는 건 종이보다 마음이라고 늘 믿어왔는데요. 오늘은 숨김을 포기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했죠. 손바닥의 땀이 봉투 표면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남겼고요. 그 소리가 결정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어요. 유지호가 종이 한 장을 탁자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글씨는 굵고 간단했는데요. 그 간단함이 오히려 날카롭게 들어왔죠. 합의 조건을 4줄로 정리했습니다. 유지호가 낮게 말했고요. 모두의 눈길이 같은 종이로 모였어요. 첫 줄에는 권한 제한의 효력과 통지 방식이 적혀 있었어요. 둘째 줄에는 자금 동결 범위와 해제 순서가 있었고요. 셋째 줄에는 복원 대상 재산 목록이, 넷째 줄에는 공개 사과와 기록 보존 기한이 또렷하게 놓여 있었죠. 이세림은 넷째 줄 위에 손끝으로 아주 작은 점을 찍었다가 곧바로 뺐어요. 이 줄은 마지막에 확정하죠. 앞에 3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 명자는 종이를 3초 동안 똑바로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짓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말의 여지가 줄어든 거였죠. 최나경이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톤을 낮췄어요. 셋째 줄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원 대상 재산의 범위를요. 이세림이 바로 받았어요.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권리 이전분, 금융계좌 이동분, 가족명의 기부금 흐름. 각 항목에 날짜와 금액을 붙여드릴게요. 말이 길지 않았는데요. 숫자와 날짜가 곧 방향이 되어주더라고요. 나경의 시선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폭이 좁아졌고요. 좁아진 만큼 결론에 가까워졌어요.
오소진이 짧게 보고했어요. 동결 범위는 이미 반영됐고요. 해제는 회복이 확인된 항목부터 역순으로 풀겠습니다. 최나경이 바로 물었어요. 제 개인 생활비까지 막습니까? 유지호가 단정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생활비와 돌봄비는 별도 계정으로 분리합니다. 다만 사전 승인 절차를 둡니다. 나경은 양손으로 술잔을 감싸 떨림을 눌렀어요. 절차에 동의합니다. 한도는 오늘 정합시다. 유재민은 종이의 셋째 줄을 오래 봤어요. 과거 도장이 목 뒤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고요.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했죠. 제가 정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재민이 낮게 말했어요. 이세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서명 취소 통지와 정정 진술서를 같이 씁시다. 지금요. 재민은 펜을 들고 첫 줄부터 또박또박 적었어요. 문장은 짧고 의미는 분명했고요. 종이 위에 잉크가 속도를 잃지 않도록 호흡을 일정하게 맞췄죠. 강대식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어요. 손바닥에서 봉투로 땀의 온기가 조금 옮겨 붙었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죠. 합의서 사본과 내부 결제 로그 제출합니다. 봉투가 닿는 소리가 얇게 났고요. 방안이 1초 동안 고요했어요. 유지호는 첫 장 날짜, 결제 라인, 첨부 목록을 순서대로 확인했어요. 제출 경로 일치, 날짜 일치. 진술은 별도 조서로 받겠습니다. 강대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요. 낮아서 오히려 선명했죠. 오소진은 메모 앱에 시간을 찍었어요. 문서 수령 시간 21시 18분. 기록 완료. 숫자가 한 줄 늘자 표정들이 조금 풀렸어요. 말줄임표 대신 점이 찍히는 기분이었죠. 한 명자가 짧게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름은 내가 책임질게요. 대신 약속은 어기지 마세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기준처럼 들렸고요. 나경의 눈동자가 그 기준에 맞춰 한번 정리됐습니다. 이세림은 보드 앞에 서서 포스트잇에 제목을 적었어요. 이름 보전 합의서 초안.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날이 서 있었죠. 제목이 붙자 칸이 안정됐고요. 이어서 항목 3개를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어요. 권한 제한 유지 조건, 공개 사과 방식, 복원 절차 종료 시점. 유지호가 구체화를 이었어요. 공개 사과는 가족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발송, 같은 날 같은 시간. 기록 보존 5년. 최나경이 손을 들어 요청했어요. 발신 주체는 공동 명의로 표기해 주세요. 유지호가 받아 적었어요. 공동명의 표기, 반영. 유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과문에 제 이름도 포함됩니까? 한 명자가 바로 답했어요. 내 이름은 용서가 아니라 책임의 근거로 들어갑니다. 유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서명 칸을 채웠어요. 알겠습니다. 말이 짧았는데요. 짧아서 흔들리지 않았죠. 오소진의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 검토 중. 접수 창구 회신 도착. 유지호는 문구를 고쳤어요. 합의 효력은 임시 제한 명령 송달 시 자동 발효로 조건을 겁니다. 이세림은 포스트잇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발효 트리거 콜론 임시 제한 명령 송달. 글씨 하나가 붙자 절차의 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나경은 술잔에서 손을 떼고 손가락을 폭의 탁자 위에 올렸어요.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자 표정도 풀렸죠. 사과문 초안은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검토는 모두 함께 하죠. 나경이 이렇게 말하자 어깨선들이 약간 내려앉았어요. 한 명자는 숨을 한 번 고르게 내쉬었고요. 그 숨이 방 안의 음량을 적당히 낮춰줬어요. 낮아진 볼륨에서 필요한 문장만 또렷이 들렸죠. 유지호는 합의 조건 4줄을 항목별로 분리해 작은 카드에 옮겨 적었습니다.
첫 카드는 권한 제한이었고요. 둘째 카드는 동결과 해제의 순서, 셋째 카드는 복원 목록, 넷째 카드는 사과와 보존 기한이었죠. 카드를 내려놓을 때마다 탁자 표면의 종이의 매트한 질감이 사각거리며 닿았어요. 첫째, 권한 제한의 효력은 송달 시점부터입니다. 통지는 문자와 등기 동시 발송. 둘째, 동결 해제 순서는 회복 확인 항목부터 역순입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 한도만 부분 해제. 셋째, 복원 목록은 부동산 권리 이전분, 금융 이동분, 가족명의 기부금 흐름입니다. 각 항목은 금액일시 경로 기재. 넷째, 공개 사과는 서면으로, 발신 주체는 공동명예, 기록 보존은 5년. 조항이 또렷해질수록 말은 더 짧아졌고요. 짧아진 말이 절차를 재촉하는 대신 방향을 확실히 고정시켰어요. 유재민은 정정 진술서의 마지막 문장을 고쳐 썼어요. 기존 동의는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며 관련 권리 행사를 즉시 중지합니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그는 펜을 내려놓지 않고 서명 칸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는데요. 떨림이 멈추기까지 시간을 들이지 않았죠. 이세림이 서류를 받아 깔끔하게 포개 놓았어요. 종이 모서리끼리 맞물리는 소리가 작게 났고요. 그 소리가 정리의 리듬처럼 들렸어요. 재민, 통지 문화는 제가 초안 잡을게요. 서명 취소 통지부터 보내고 정정 진술은 등기로 붙일게요. 네.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도장, 지금 꺼내겠습니다. 재민은 의자 옆 가방에서 서류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의 낡은 가죽이 모서리에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는데요. 그 벗겨짐이 오늘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걸 재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나경은 본인의 노트를 꺼내 항목별로 질문을 적었어요. 글씨체가 일정했고요. 항목의 앞에는 동그라미가 붙었죠. 복원 목록 중 부동산 권리 이전분에서 제 명의로 옮겨졌던 소유권 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지호가 간결하게 답했어요. 이전 시점과 자금 출처를 대조해 부당 이전 판정분은 원상 회복, 필요하면 조정한 병행, 금융 이동분은 과거 1년 전체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간만입니까? 전체입니다. 다만 합리적 생활비를 제외하고 산출, 가족명의 기부금은 공익성 항목도 포함합니까? 명목은 공익이라도 경로가 가족 내부 이익으로 환류되면 포함입니다. 나경은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이 끝날수록 나경의 말투의 변명 대신 확인의 리듬이 늘었고요. 그 리듬이 합의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줬죠. 오소진은 송신 스케줄을 다시 정렬했습니다. 송달 회신, 재송달, 보정 요청, 이 네 칸이 일정대로 한 줄에 서 있었어요. 등기 우편 준비했고요. 문자와 메일은 동시 발송. 자동 재송부는 24시간 간격으로 2번까지만 걸겠습니다. 한명자가 물었어요. 발신 기록은 어디에 저장합니까? 기관 서버와 별도 아카이브 2군데요. 열람 권한은 오늘 합의서의 공동 명의자에게만 열어둡니다. 짧은 문답이 오가자 방안의 시선이 탁자에서 한지문으로, 한지문에서 다시 보드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눈이 바빠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닿더라고요. 이세림은 보드의 마지막 칸과 그 옆 포스트잇 사이에 얇은 간격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간격이 합의의 숨구멍이자 통로라는 뜻이었죠. 여기에 이름 보전 선언문을 붙일 겁니다. 긴 문장으로 쓰지 않을게요. 세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세림이 펜으로 짧게 적었어요. 첫 문장은 약속의 근거, 둘째 문장은 회복의 순서, 셋째 문장은 반복 금지였죠. 글씨가 커지지 않도록
일부러 힘을 빼서 썼는데요. 힘을 뺄수록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한명자가 그 세 문장을 천천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경은 시선을 내려 문장을 다시 훑었어요. 표현이 거칠지 않아서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유지호는 각 문장 옆에 체크박스를 새로 그려 넣었어요. 빈칸 3개가 방 안의 호흡과 비슷한 속도로 하나씩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강대식은 창고 입구의 방그늘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빛이 창 쪽 조명에 닿자 눈 밑 그늘이 얕아졌어요. 내부 관행 개선안, 내일까지 초안으로 올리겠습니다. 합의서에 부속 문서로 붙이는데 동의합니다. 유지호가 짧게 답했어요. 동의 기록. 오소진이 확인을 덧붙였어요. 접수 창구에서 임시 제한 명령 검토 중이라고 다시 회신했습니다. 송달 가능 시간은 내일 오전으로 표기됐네요. 한명자가 말했다가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발효 시점은 내일 오전으로 맞추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시간이 한 칸 또렷이 움직였고요. 모두의 펜이 같은 속도로 다음 칸을 찾았어요. 유재민은 정정 진술서의 부연 부분을 자진해서 더 썼습니다. 과거 서류 결제 시 충분한 검토 없이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가족재산 관련 결제에서 독립적 검토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뻔했는데요. 재민은 스스로 문장을 반으로 잘라 2줄로 나누었어요. 길이보다 분명함이 먼저라고 그는 오늘 처음으로 끝까지 지켜냈죠. 이세림은 재민의 종이를 받아 날짜와 시간, 장소를 덧붙였어요. 지금 이 시각, 이 방, 이 합의의 앞에서라는 문장이 작게 붙자 재민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의미가 행동으로 바뀌는 지점이 눈에 보였거든요. 최나경은 자신의 노트에 사과문 초안을 끼적였어요. 첫 문장을 쓰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하나가 나오자 다음 문장이 빨리 따라왔어요. 제가 행사한 권한 중 정당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합니다.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개인적 사용을 중지합니다. 오늘의 합의와 절차를 존중하며 기록 보존에 협력합니다. 세 문장만 놓고 펜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문화는 지금 이대로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어조는 더 중립적으로 다듬어 주세요. 유지호가 답했어요. 중립 어휘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히 하고 책임 표현을 1인칭으로 유지하죠. 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 방어 대신 정리가 들어왔고요. 정리된 시선은 오래 버티더라고요. 오소진은 등기봉투에 라벨을 붙여 하나씩 넘겼습니다. 라벨마다 수신인과 주소, 발신인을 확인하는 체크칸이 있었는데요. 체크가 들어갈 때마다 작은 딸깍 소리가 가볍게 났어요. 문자, 메일, 등기. 세경로 동시 발송 준비 완료. 재송부는 24시간 간격 2번, 그 뒤에는 수동 확인으로 전환. 열람 로그는 합의서의 공동 명의자만 접근. 오소진이 이렇게 정리하자 세림은 포스트잇 옆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어요. 모든 준비가 일정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였죠. 한명자는 위패 앞에 서서 손을 모았다가 내렸어요. 누구를 꾸짖는 대신 오늘의 문장을 자기에게 먼저 들려주는 쪽을 택했죠. 우리는 이름을 지킬 겁니다. 오늘 정한 방식대로. 이 말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한명자는 탁자 한가운데 놓인 합의 종이의 모서리를 엄지로 가볍게 눌렀어요. 종이가 바닥과 완전히 밀착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지호가 짧게 덧붙였어요. 각자 서명하시죠. 서명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종이가 한 장씩 돌아갔고요. 펜이 한 번씩 멈췄다가 또 움직였죠.
서명란 위에 이름이 한 줄씩 놓일 때마다 탁자 아래의 그림자도 조금씩 자리를 바꿨는데요. 그 이동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세림은 서명이 끝난 종이를 즉시 스캔 파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작은 스캐너를 켰어요. 스캐너의 빛이 종이 위를 천천히 지나갈 때 방 안의 시선도 그 속도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죠. 스캔 완료. 동일 사본 세부 생성. 한 분은 아카이브, 한 분은 기관 제출, 한 분은 가족 보관. 세림이 이렇게 말하자 유재민은 종이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나경은 합의서의 부속 조항을 더 확인했어요. 작은 글씨들이 촘촘했지만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읽혔죠. 생활비의 상한은 월 단위로 설정하고 돌봄비는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한다. 사전 승인 절차는 문자와 메일의 이중 확인으로 대체 가능. 나경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약속을 입안해서 먼저 연습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나경이 말했어요. 이 조항은 제가 요청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지호가 짧게 받아 적었습니다. 동의 표시 완료. 강대식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왕복은 망설임이 아니라 자세를 고치는 동작이었죠. 내부 결제 라인 변경과 기록 보존 주기 조정안을 포함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안도 같이 올립니다. 괜찮습니다. 유지호가 답했어요. 감사 보고서의 요약본을 정기 공유해 주세요. 네. 가급적 쉽게 읽을 수 있게 쓰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말끝마다 책임이 붙었고요. 그 책임이 서로의 어깨에서 분산되어 탁자 위로 조용히 내려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소진의 휴대폰에 조용한 진동이 한 번 더 왔어요. 임시 제한 명령, 검토 단계에서 서류 보정 요구 없음을 확인. 그럼 바로 내일 오전 송달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이세림이 말했어요. 네. 시간대만 확인되면 자동 발효 트리거가 작동합니다. 오소진이 화면을 끄며 답했죠. 그 말이 끝나자 모두의 시계가 같은 시각으로 재설정되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 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재민은 자신의 정정 진술서를 들고 세림에게 건넸어요. 이 문장을 추가해도 될까요? 향후 재산 관련 결제에는 외부 자문을 필수 단계로 포함한다. 좋아요. 추가하죠. 세림이 바로 받아 적었고요. 유지호가 그 옆에 작은 체크칸을 그려 넣었어요. 체크칸이 생기자 재민의 표정에 작지만 확실한 안심이 비쳤어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기분은 사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최나경은 본인의 사과문 초안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문장은 세 줄이었고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이 문장을 유감 대신 인정으로 바꿉시다. 유지호가 제안했고요. 나경은 바로 수용했어요. 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제목은 사과문 대신 입장문으로 할까요? 아니요. 한 명자가 짧게 말했어요. 이건 사과문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씁시다. 나경은 한 박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과문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명칭 하나를 정확히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했고요. 이름을 지키는 일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합의서의 끝 페이지에는 서명란 아래에 작은 문장이 있었어요. 반복 금지와 재발 방지 의무를 성실히 따른다. 이세림이 그 줄을 손톱으로 가볍게 톡 건드렸어요. 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실행 확인표를 한 달 뒤에 만들겠습니다. 유지호가 메모를 추가했어요. 한 달, 석 달, 6달, 12달. 4번의 점검표. 오소진은 달력 앱에 동일 일정을 4번 반복으로 올려두고 각 일정에
공동명의 열람 태그를 붙였어요. 일정 등록 완료. 알림은 전날 오후 3시와 당일 오전 9시에 2번 가겠습니다. 좋아요. 한명자가 짧게 말했어요. 말끝이 부드러웠는데요. 부드러움이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한 번씩 들었죠. 창 쪽에서 향의 연기가 살짝 옆으로 기울었어요. 바람이 분 건 아니었는데요. 방 안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바뀐 탓이었죠. 그때 이세림이 포스트잇의 제목 아래에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어요. 오늘 기준점을 표시한 거였어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빠진 항목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유지호가 서류를 클립으로 묶으며 답했어요. 지금 스캔본과 원본을 나눠 보관하겠습니다. 유재민은 봉인을 도와 테이프를 깔끔하게 붙였고요. 손가락으로 테이프 가장자리를 한번 눌러 공기를 뺐어요. 작은 기포가 사라지자 마음속 기포도 같이 가라앉았죠. 최나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하는 일 3가지만 말해주세요. 이세림이 손가락을 접어 보였어요. 첫째, 사과문 최종본 작성. 둘째, 보건 목록 확인을 위한 열람 동의서 제출. 셋째, 생활비와 돌봄비 분리 계정 사용.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이 짧게 답했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그도 아는 눈치였죠. 한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풀었어요. 약속을 지키면 이름은 따라옵니다. 그 말에 나경이 이번에는 고개를 천천히 숙여 보였어요. 숙임이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녀는 숨을 고르게 맞추며 손가락을 폭에 놓았습니다. 강대식은 창고 쪽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얇은 출력물 묶음을 더 가져왔어요. 이건 병원 측의 안내 문구 샘플입니다. 과장된 표현을 덜어낸 버전입니다. 유지호가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위험과장 표현을 줄이고 객관 기준을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대식이 답했어요. 말투가 짧아졌지만 빈말은 없었죠. 오소진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다시 한번 흔들어 화면을 켰어요. 지도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파랗게 빛났고요. 발송 대기 목록이 일정대로 정렬됐어요. 모든 채널 준비 완료. 자동 발송 조건은 이미 설정됐습니다. 수동 개입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이세림이 물었어요. 저에게 직접 연락 주세요. 대체 경로 2개를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답이 간단했지만 충분했죠. 준비가 길면 설명은 짧아도 되더라고요. 유지호는 합의서 사본을 각각 봉투에 나눠 담고 봉투 겉면에 수신인을 적었습니다. 글자가 기울지 않게 천천히 썼고요. 마지막에 작은 점을 찍어 마무리했어요. 이제 서명 확인만 남았습니다. 한명자가 가장 먼저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의 획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눌렀고요. 찍힌 도장 자국이 종이 결 위에서 맑게 번졌죠. 이어 세림, 유지호, 나경, 재민, 오소진, 대식이 차례대로 이름을 남겼어요. 도장의 붉은색이 균일했고요.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모두가 종이를 잠깐 들어 공기와 닿게 했죠. 이렇게 해서 서명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낮아졌고요. 그 낮음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에 가까웠어요. 이세림은 보드의 빈칸을 다시 확인하고 포스트잇의 모서리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보전 선언문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세 문장은 길지 않았어요. 약속의 근거, 회복의 순서, 반복 금지. 한 줄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누군가는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봤고요.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살짝 눌러 리듬을 맞췄어요. 읽는 속도는 같았고요. 멈춤의 길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확인했습니다.
유지호가 선언문 아래에 체크 표시를 남겼어요. 발송 대기 모두 정상. 오소진이 짧게 보고했고요. 화면에 초록 체크가 하나 더 켜졌어요. 보건 목록 열람 동의서 지금 서명하겠습니다. 최나경이 말하고 줄에 첫 칸을 채웠어요. 정정 진술서 4본, 제게도 한 부 주세요. 유재민이 요청했고요. 세림이 복사를 마치고 건네주었죠. 내부 개선안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초안 제출. 강대식이 스스로 기한을 정해 적었어요. 창문 바깥의 공기가 아주 조금 식어 있었고요. 그 차가움이 방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향은 여전히 곱게 올라갔고요. 연기의 획이 어느 순간 서류의 획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세림은 펜을 닫고 뚜껑을 뒤로 밀어두었어요. 펜심이 더 이상 종이를 긁지 않자 방 안의 모든 소리도 함께 줄어든 듯했죠. 유지호는 탁자 끝에 앉아 서류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꿨고요. 한 장이라도 빠지지 않게 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유재민은 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웠어요.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가지런했는데요. 그 자연스러움이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최나경은 사과문 초안을 노트에서 떼어내 투명 파일에 끼웠어요. 파일의 빛 반사가 한 번 스쳐 지나갔고요. 그 반사가 얼굴에 닿았다 사라질 때 나경의 표정도 한 톤 낮아졌어요. 오소진은 휴대폰을 엎어두고 손등으로 살짝 눌러 진동이 제대로 느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강대식은 봉투를 두 손으로 탁자 중앙에 밀어두고 고개를 들어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봤어요. 한명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겼습니다. 지금 적은 이름은 문서에만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생활에서도 그대로 지켜주세요. 말이 끝나자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각자의 손이 가야 할 곳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서류는 정해진 자리에 들어갔고요. 보드는 벽 옆으로 조금 물러났으며 포스트잇의 모서리는 완전히 눌려 자리를 잡았어요. 그 정리의 속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요. 오늘 합의의 속도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닿았고요. 한지문을 열자 비슷한 빛이 방 안 서류 위로 고르게 깔렸습니다. 이세림은 보드의 마지막 칸 옆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한번 눌렀고요. 포스트잇 아래에 작은 체크 표시를 추가했어요. 체크는 전송 완료의 뜻이었죠. 밤새 대기하던 자동 발송이 실제로 돌았다는 신호가 휴대폰 로그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유지호는 합의서 사본 묶음을 서랍에서 꺼내 번호 순서대로 탁자 중앙에 올렸어요. 표지 우측 하단에 회색 펜으로 1부터 3까지 적어뒀고요. 1은 기관 제출, 2는 가족 보관, 3은 아카이브로 지정했죠. 한명자는 탁자 모서리에 붉은 도장 자국을 엄지로 가볍게 문질렀어요. 색이 번지지는 않았고요. 번지지 않는 만큼 마음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유재민은 정정 진술서 사본을 파일 속에서 꺼내 다시 읽었어요. 어제 적은 문장이 과장 없이 정확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재민은 불필요한 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펜으로 작은 동그라미만 덧붙였습니다. 최나경은 사과문 최종본을 출력해 상단의 제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제목은 사과문으로 적혔고요. 첫 문장에 인정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었어요. 오소진은 송달 알림을 2번 확인했어요. 등기는 접수 완료, 문자와 메일은 열람 확인으로 표시됐고요. 열람 시각과 접속 IP가 별도 로그에 저장되어 있었죠. 강대식은 밤새 정리한 내부 관행 개선안 초안을 들고 왔어요. 표지에는 개선 항목 7개가 번호로 정리되어 있었고요. 각 항목마다 근거와 실행 기한이 적혀 있었죠. 첫 일정은 공개였습니다. 이세림은 가족 채널 공지 초안을 열고
눈으로만 한 번 더 읽었어요. 불필요한 감탄사나 모호한 단어를 없앴고요. 날짜와 근거, 문서, 링크, 문의 창구를 명확히 달았죠. 보냅니다. 세림이 짧게 말하자 오소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개 공지 발송 완료. 공지 도착 알림이 거의 동시에 울렸고요. 몇 초 뒤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맙다는 메시지, 놀랐다는 메시지, 확인하겠다는 메시지가 순서 없이 섞여 들어왔죠. 유지호는 반응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먼저 질의 목록부터 받겠습니다. 감정 섞인 댓글은 모니터링만 하고 사실 질문에 우선 대응하죠. 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에만 답하세요. 감정은 각자 알아서 소화할 겁니다. 최나경은 스스로의 사과문을 한 번 더 열람했어요. 눈길이 첫 문장에 머물렀다가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며 작게 숨을 내쉬었죠. 보내겠습니다. 나경의 손끝이 전송 버튼을 눌렀고요. 화면 상단에 전송 완료 표시가 깔끔하게 떴어요. 두 번째 일정은 복원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맞춰 은행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자 오소진이 스피커폰을 탁자 가운데로 옮겼어요. 합의서 사본과 법원 임시 제한 명령 송달 기록을 방금 업로드했습니다. 유지호가 뒤를 받았어요. 복원 대상 계정은 목록의 3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동결 해제 순서는 회복 확인 항목부터 역순으로 진행해 주세요. 생활비와 돌봄비 분리 계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자가 체크 순서와 예상 소요 시간을 정확히 반복했고요. 오소진이 통화 요약을 메모 앱에 적어 저장했습니다. 유재민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계정 항목 옆에 사인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어요. 이 항목은 제가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안에 본인 확인이 끝나면 저녁 전에는 상태가 변경될 겁니다. 부동산 쪽은 서류가 더 많았습니다. 이세림은 등기소 전자신청 화면을 열었고요. 권리 이전 취소와 원상 회복 항목을 차례대로 눌렀어요. 첨부 파일 안에 합의서, 정정 진술서, 거래 내역 대조표를 정해진 순서로 올려두었죠. 여기 서명 인증 필요합니다. 세림이 말하자 한명자가 인증기기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고요. 인증 성공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또렷이 떴죠. 최나경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권리 지분 칸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전 취소가 완료되면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유지호가 바로 답했어요. 원상 회복입니다. 이후에는 보전 등기만 남고 임해 처분 권한은 제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은 짧게 대답했고요. 화면의 파란 진행바가 절반을 넘어서자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않고 기다렸어요. 요양병원 쪽 정정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강대식은 개선한 7개 항목을 한 줄씩 읽고 근거 문장을 보여줬어요. 과장된 위험 표현 삭제, 표준 용어 사용,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외부 자문 의무화, 기록 보존 주기 상향, 내부 감사 주기 상향, 통보 문구 가이드 개편. 한명자가 항목 옆에 차례로 체크 표시를 남겼어요. 표준 용어 목록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하세요. 문구 예시는 과장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시하세요. 네. 오늘 오후 회의에서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강대식은 개선한 문서를 메일로도 보냈고요. 도착 확인 회신을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가자 첫 번째 복원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오소진이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계정 3개 상태 변경 확인. 유재민은 숨을 길게 내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창구 방문도 가겠습니다. 이세림은 차분히 덧붙였어요.
창구에서 과거동의 철회 문서가 다시 나오면 오늘 날짜로 동일 문구로 제출해 주세요. 문장은 여기 적어 드릴게요. 유지호가 작은 메모지에 문장을 세 줄로 써서 건넸어요. 과거 동의는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다. 관련 권리 행사는 즉시 중지한다. 향후 결제에는 독립적 검토와 외부 자문을 포함한다. 유재민은 메모를 접어 지갑에 넣었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오에 맞춰 공개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세림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10개를 화면에 띄웠고요. 각 질문마다 근거, 문서를 링크로 달았어요. 첫째, 왜 지금 공개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합의와 임시 제한 명령이 동시에 마련된 시점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갖춰진 뒤에 공개하는 것이 혼란을 줄입니다. 둘째, 생활비와 돌봄비가 동결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항목은 분리 계정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사전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셋째, 복원 대상 재산 목록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권리 이전분, 금융계좌 이동분, 가족명의 기부금 흐름이 포함됩니다. 날짜와 금액, 경로를 기록으로 공개합니다. 설명이 끝날 때마다 화면 하단에 체크 아이콘이 한 칸씩 채워졌고요. 감정 단어가 아닌 사실 단어만 남도록 정리했어요. 최나경은 본인에게 온 메시지에 동일한 문장으로 답변을 붙였어요. 확인했습니다. 오늘 합의와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반복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후로 넘어가자 등기소에서 회신이 도착했어요. 오소진이 메일을 열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원상 회복 접수 완료, 보정 요구 없음, 처리 예정 시간 오후 4시. 유지호는 일정표에 처리 예정 시간을 적고 그 아래에 복원 완료 확인 체크칸을 그려 넣었어요. 한명자는 짧게 말했어요. 오후 4시의 결과 확인하고 같은 시각에 사과문 웹 공개도 게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세림이 답하고 예약 게시를 설정했어요. 타이머가 정확히 16시를 가리키도록 맞췄죠. 잠시 후 유재민이 은행 창구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본인 확인서와 정정 접수중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요. 접수 시각과 접수 번호가 선명했죠. 수고했습니다. 한명자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돌아오는 길에 영수증은 보관하세요. 결제 내역과 함께 묻겠습니다. 유재민은 알겠다고 보내고 다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냈어요. 도장 찍힌 철회 문서였죠. 오소진은 곧바로 사진을 아카이브로 올리고 열람 권한을 공유했어요. 오후 3시 50분 등기소 화면에 진행바가 거의 끝에 닿았어요. 이세림은 세로 고침을 2번 눌렀고요. 상태 표시가 바뀌는 순간을 정확히 확인했어요. 원상 회복 반영. 유지호가 보드의 셋째 칸 옆에 굵은 체크를 남겼어요. 부동산 복원 1차 완료. 자녀 항목은 순차 반영. 최나경은 숨을 짧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했습니다. 이후 처분 권한 제한 유지, 동의합니다. 한명자는 새로 바뀐 등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문장 그대로 지켜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오후 4시 정각, 공개 게시가 예약대로 올라갔어요. 오소진이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사과문 게시 완료. 조회와 열람 로그 수집 중. 댓글창에 감탄사와 비난이 섞였지만 이세림은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했어요. 사실 확인 질문은 회색, 의견 표시는 연한 파랑, 감정 배출은 노랑으로 분류했죠. 노랑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회색부터 처리하죠. 세림이 말하자 유지호가 근거 문서 링크와 간단한 요약을 붙였어요. 최나경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감사 메시지를 남겼어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합의 절차에 따라 복원을 진행 중입니다. 유재민도 짧게 덧붙였어요. 정정 진술과 철회 접수 완료했습니다. 오후 늦게 은행에서 두 번째 알림이 왔어요. 오소진이 읽었어요. 분리 계정 유지, 동결 해제 항목 2개 추가 반영. 유지호는 합의서 뒷면 여백에 체크 2개를 더 그렸고요. 체크 옆에 오늘 날짜를 작게 적었어요. 한명자는 보드의 마지막 칸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남은 건 점검표 일정만 지키는 일입니다. 네. 이세림이 준비해둔 점검표 템플릿을 열었어요. 한 달, 석 달, 6달, 12달. 각 칸에 수행 항목과 증빙란을 붙여둔 양식이었죠. 공유합니다. 세림이 링크를 돌리자 모두의 화면에 같은 표가 떠올랐어요. 해가 내려앉을 무렵 사랑방 공기는 아침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한명자는 위패 앞에서 짧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늘 공개했고 필요한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건 지키는 일뿐입니다. 이세림은 포스트잇 모서리를 다시 눌렀고요. 접착제가 더 붙을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손놀림이었죠. 유지호는 서류 봉투 뒷면에 작은 점 하나를 찍어 오늘의 기준점을 표시했어요. 최나경은 사과문 링크를 다시 열람하며 오탈자를 찾았고요. 없다는 걸 확인하자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죠. 유재민은 파일 케이스를 닫아 가방에 넣고 남은 영수증을 투명 파일 속 앞칸에 정리했어요. 오소진은 로그 수집을 멈추지 않았고요. 열람 기록이 누적될 때마다 타임라인에 작은 선을 더했죠. 강대식은 개선한 문서를 프린트해 두 벌로 나누어 한 벌은 제출용, 한 벌은 내부 공유용으로 라벨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결론을 말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각자의 체크를 조용히 채웠어요. 방안의 향은 일정한 속도로 타올랐고요. 연기의 선이 서류의 선과 나란히 보일 만큼 균일했어요. 이세림은 마지막으로 보드의 마지막 칸을 손가락으로 짚고 짧게 확인했어요. 공개 완료, 복원 진행, 점검 일정 등록. 유지호가 맞장구 쳤어요. 기록 완료. 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오늘 정리한 문장이 각자의 하루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한 걸음 물러섰어요. 방 안에서는 불필요한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필요한 행동만 제자리를 찾아 차례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촛불이 스스로 숨을 거두듯 조용히 꺼졌습니다. 향은 아주 얇은 줄기로만 남았고요. 뜨겁던 공기가 서서히 식어 종이의 결이 손끝에 그대로 느껴졌죠. 이세림은 탁자 가장자리로 밀어둔 합의서 사본을 다시 세어봤어요. 매수가 바뀌지 않았고요. 모서리마다 접착이 잘 붙어 있는지 손톱으로 가볍게 눌러 확인했죠. 유지호는 보드의 마지막 칸 체크 표시에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는 대신 그 점으로 표기하겠다고 했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최나경은 사과문 게시 화면을 조용히 닫았어요. 열람수를 보지 않기로 했고요. 댓글을 펼치는 대신 메모장 첫 줄에 다음 일정 3가지를 깔끔히 적었죠. 유재민은 투명 파일 앞칸에 영수증을 차례대로 꽂았어요. 잉크의 농도가 다르다고 걱정했는데요. 스캔본을 확인하니 모두 충분히 읽히더라고요. 한명자는 꺼진 촛불 앞에 손을 얹고 남은 열기를 가늠했어요. 아직 따뜻했지만 뜨겁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 열이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말했죠. 오소진은 로그 화면을 닫고 별도 보관소 링크를 새로 만들었어요. 열람 권한을 다시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2차례 바꾼 뒤 바뀐 암호표를 문서에 덧붙였습니다. 강대식은 개선한 초안의 표지에 체크 2개를 더 그렸어요. 바로 바꿀 수 있는 항목과 시간이 필요한 항목을 나눠 표시했고요.
회의 시간을 메모에 굵게 적었죠. 한지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빛이 벽을 따라 이동했는데요. 촛불이 꺼진 자리만큼은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부드럽게 섞여 있더라고요. 이제 촛대는 옮길까요? 유재민이 낮게 물었고요. 누구보다 먼저 촛농을 닦을 천을 꺼냈어요. 조금만 놔둬요. 한명자가 손을 가볍게 흔들었죠. 열이 다 가시면 그때 치웁시다. 그럼 그 사이에 파일 마감하죠. 유지호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사본 대조만 남았습니다. 제가 대조할게요. 이세림이 말하고 바코드 스티커를 한 장 더 붙였어요. 숫자는 읽히지 않게 작았지만 구분에는 충분했죠. 열람 로그는 깨끗합니다. 오소진이 덧붙였어요. 접속지 2곳, 둘 다 우리가 예상한 곳이네요. 개선한 1번 항목은 지금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강대식이 짧게 보고했어요. 과장 표현 삭제를 현장 안내문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최나경은 가방에서 새 볼펜을 꺼내 사과문 파일 표지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수정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더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각자의 칸을 각자의 속도로 채워나갔습니다. 촛불 밑받침의 금속이 미지근한 온도를 남긴 채 식어갔어요. 그 사이 이세림은 보드 옆 포스트잇들을 한 장씩 들어 올려 접착 상태를 확인했고요. 떨어질 것 같은 모서리에만 새 테이프를 덧붙였죠. 유지호는 합의서 뒷면 여백에 체크리스트를 다시 쓰며 순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사과문 보관, 보건 항목 검증, 점검표 일정 등록, 열람 권한 재확인, 네 줄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매끈하게 이어졌죠. 최나경은 손바닥을 폭의 탁자에 올리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손끝이 아직 차갑다 싶어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을 꺼냈고요. 온기가 오자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죠. 유재민은 사랑방 구석의 쓰레기통을 열어 빈 봉투를 접었어요. 모서리가 날카롭게 남아 손이 베일 수 있었는데요. 재민은 그 부분을 손톱으로 동그랗게 말아 안전해지도록 마무리했죠. 한명자는 꺼진 심지에서 남은 냄새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그제야 촛대 받침을 조심스럽게 들어 빈 접시 위로 옮겼죠. 오소진은 보관소 링크의 만료 시간을 하루로 맞췄어요. 자동 연장은 끄고 수동 갱신만 허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강대식은 일정표를 모두에게 공유하면서 첫 회의를 오후 4시로 잡았어요. 문구 가이드와 절차 변경 공지가 먼저입니다. 라고 짧게 알렸죠. 한지문을 조금 더 열자 공기 흐름이 달라졌어요. 향의 마지막 줄기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흘렀고요. 연기 끝이 눈앞에서 가늘게 끊어졌죠. 이세림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끊어졌네요. 네,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다. 유지호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두 사람이 함께 촛대를 상자에 넣었죠. 상자 안에는 잘 접힌 부직포와 작은 붓이 들어 있었고요. 불꽃의 자리였던 곳을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쓸어냈어요. 한명자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말했다가 바로 숨을 골랐어요. 불은 껐지만 약속은 남기는 거예요. 남겨놓겠습니다. 유재민이 즉시 대답하고 촛농 얼룩 자리를 물티슈로 닦았죠. 둥글게 문지르니 금속의 색이 균일하게 돌아왔어요. 공개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이 몇 건 더 도착했습니다. 오소진이 화면을 돌려 보였죠. 사실 확인 질문 2건, 열람 요청 1건. 사실 질문부터 처리하죠. 이세림이 답하고 근거 링크를 붙였어요. 문장을 짧게, 숫자를 정확히, 시간을 명시하는 방식이었죠. 유지호는 답글 아래에 문장 하나만 더 붙였어요. 기록은 5년 보존됩니다. 최나경은 자신에게 온 메시지에 같은 문장을 복사해 붙였어요.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반복해도 진부하지 않았고요. 되풀이할수록 의미가 분명해졌죠. 잠시 정적이 스며들었어요. 누구도 필요 없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각자의 손이 필요한 일을 찾아 움직였죠. 이세림은 파일명을 규칙대로 정리했어요. 연도, 월, 일 문서명, 버전, 보안 등급 같은 규칙에 이름이 붙자 서로 다른 파일들이 줄을 맞춰 서더라고요. 유지호는 봉투 구석에 작은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의 의미를 메모에 적었어요. 오늘 수령, 동일 사본 존재, 열람 제한. 최나경은 노트 첫 장을 넘겨 여백에 손글씨로 한 줄을 더했어요. 오늘의 실행, 오늘의 검증, 오늘의 기록. 유재민은 정정 진술서의 사인과 이니셜을 다시 확인해 흰 여백에 연필로 표시를 톡 찍었고요. 그 자리만 살짝 지우개로 문질러 번짐이 없는지 테스트했죠. 한명자는 위패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눈은 감지 않았고요. 눈을 뜬 채로 마음속 인사만 짧게 건넸죠. 오소진은 로그 대시보드의 색 구분을 바꿨어요. 회색, 파랑, 초록 세 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강대식은 개선한 일항 실행 사진을 촬영해 증빙 폴더에 넣었어요. 파일명은 날짜와 장소, 교체 전후로 구분했죠. 점검표는 척함만 채워둡시다. 유지호가 말했어요. 한 달 뒤 확인 항목만요. 등록했습니다. 이세림이 달력에 표시를 남겼고요. 초대 알림을 모두에게 보냈어요. 내부 회의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강대식이 살짝 허리를 굽혔죠. 표준 용어 변경과 동의 절차 강화부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한명자가 짧게 답했어요. 말보다 문서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뺐죠. 촛불이 있던 자리는 이제 매끈한 원형 얼룩만 남아 있었어요. 이세림이 부직포로 그 원을 한 번 더 닦았고요. 햇빛이 내려앉자 광택이 고르게 퍼졌죠. 유재민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지워지네요. 지우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남기는 거예요. 한명자가 단호하게 고쳤죠. 우리는 흔적을 정리한 겁니다. 맞아요. 유지호가 짧게 보탰어요. 흔적은 남기되 왜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탁자 중앙으로 모였고요. 서류의 모서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어요. 오소진의 휴대폰이 진동 없이 화면만 켜졌습니다. 자동 로그 백업 완료라는 작은 아이콘이 떠 있었고요. 아이콘은 곧 흐려졌다 사라졌죠. 백업 끝. 오소진이 짧게 알렸고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땅히 그랬다는 듯 고개만 가볍게 움직였죠. 최나경은 손가락에 낀 실반지를 돌리다 멈추고 가방에 노트를 넣었어요. 사과문 파일에 사본을 또 하나 만들어 다른 폴더에 안전하게 옮겼죠. 유재민은 촛대 상자를 두 팔로 안고 문 쪽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걸리적거리지 않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2번 자리를 바꿨고요. 3번째에야 멈췄죠. 이세림은 보드 옆 포스트잇에 들뜬 모서리를 다시 눌렀어요. 제자리로 완전히 붙자 손을 떼었고요. 접착제가 남긴 얇은 광택이 아침빛에 짧게 반짝였죠. 사랑방 바닥에 긴 그림자가 늘어섰고요. 그 끝이 촛불이 있던 자리를 지나 책장까지 이어졌어요. 한명자는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 말고 멈췄어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죠.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고 필요한 만큼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지호는 마지막 점검표를 접어 봉투에 넣었고요. 봉투를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이세림은 펜 뚜껑을 닫아 옆으로 밀었어요. 불필요한 소리를 만들지 않으려 조심했고요. 뚜껑이 책상에 닿는 작은 소리만 깔끔히 남았죠.
최나경은 숨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유재민은 의자를 조심히 밀어 넣었죠. 오소진은 휴대폰 화면을 엎어놓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진동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뒤 손을 뗐죠. 한지문을 닫으니 아침빛이 얇게 걸렸고요. 촛불이 꺼진 자리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정리된 서류와 짧은 문장들, 그리고 이름을 지키겠다고 서명한 손끝의 기억뿐이었어요. 그 기억이 과장 없이 각자의 길로 옮겨 붙었고요.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돈했고요. 탁자 위에 마지막 점 하나가 오늘의 일을 정확히 마무리했다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